9월 1일에 미술 여행 주간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은 서울 아트위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철도 패키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좀 더 저렴하게, 교통편도 잘 모르겠고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셔틀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이제 저는 매년 9월이 되면 우울합니다. 8월 말부터 저는 무기력해집니다. 너무 미술 행사가 많아서 그러는데요. 핫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9월 4일 막 올리는 프리즈 서울 그리고 키아프 서울, 이 행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이 거의 뭐 한국 전체가 예술 도시로 떠오르는데요. 올해는 좀 새로운 이름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오늘은 이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미술축제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이상한 것 같고, 가급적 입에 붙여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대한민국 미술축제. 가을에 열리는 이 미술 행사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딱 봐도 이게 뭐를 만들고 싶은 건지 각이 나오지. 문화체육관광부니까 그동안 운영해오던 미술주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술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에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같이 운영하는 한 주간을 미술 행사로 다 묶어내는 미술 행사 플랫폼 같은 건데요. 외국에는 이게 경매와 아트페어와 전시가 한 번에 다 열리면서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주간을 아트위크라는 행사로 많이 만드는데, 한국에서도 미술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하나의 브랜드처럼 이제 작동할 예정인데, 미술주간과 여러 비엔날레들,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행사들, 또 키아프와 같은 아트페어들까지 다 묶으면서 K아트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주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공무원의 좀 행정스럽고 조금 촌스러운 느낌도 있긴 하지만, 내부 콘텐츠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그렇다고 예술만 이렇게 따로따로 떠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링크가 필요하겠죠. 교통과 관광을 주관하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산 비엔날레와 광주 비엔날레를 연결해 주는 할인 패키지 기차표가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너무 필요했지.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가 늘 비슷한 시기에 매 짝수년에 하루 이틀 차이로 개막을 합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미술관 찍고 이러면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번에 이런 철도 패키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좀 더 저렴하게, 기차표도 열린 티켓이어서 당일로 부산, 광주를 가거나 아니면 1박 2일로 광주, 부산을 가든가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여서 뭔가 예술을 향유하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좀 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미술축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거창한 이름에 맞게 젊은 작가들의 행사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첫 시작은 아시아프입니다. 아시아프는 아시아 영 아티스트 아트페어의 줄임말인데, 젊은 작가, 청년 작가들만을 위한 아트페어입니다. 대학생 작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8년 이 첫 회 아시아프가 열릴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그때 아시아프에 출품했던 대학생 혹은 젊은 작가들이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은 괜히 내가 남의 행사에 뿌듯하기도 하는데, 그 행사가 이번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첫 서막을 열었습니다. 아시아프는 8월 25일까지 계속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산 비엔날레로 가게 되는데, 올해 부산 비엔날레는 8월 17일에 공식 개막합니다. 프레스 프리뷰는 그 전날 있긴 한데, 이제 8월 17일, 18일에 이제 개막식, VIP 오픈, 그리고는 쫙 열리게 됩니다. 올해 부산 비엔날레는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부산 현대미술관과 한성 1918, 초량제 같은 부산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미술공간에서 열리고요. 어둠에서 보기라는 게 사실 되게 낯선 얘기잖아요. 어두우면 보이지도 않고, 미술이라는 건 비주얼 아트, 시각예술인데 보이지 않고 느끼는 예술이라니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원래 부산 비엔날레는 1981년에 부산 청년 비엔날레라는 이제 그 지역 젊은 작가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었던 그 행사에서 이제 처음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바다미술제라는 또 행사가 따로 진행이 됐고, 또 1991년에는
부산 야외 조각제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실험적인 청년 비엔날레, 바다예술제, 여기다가 야외 조각 전시까지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 비엔날레가 되는 거지. 그래서 2002년 처음으로 부산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시작됩니다. 2002년 그 당시에 한 200여 명 안팎의 작가들이 쭉 참여하던 게 결정적으로 숫자가 좀 줄어드는 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예술가들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2020년 부산 비엔날레는 거의 뭐 온라인으로 줌으로 전시를 보고 이렇게 하던 방식이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또 참여 작가의 수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가들이 분포한 출신 지역은 뭐 35개국에서 40개국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작품이 많다고 해서 비엔날레가 다 흥미로운 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작가와 작품들이 있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품작과 참여 작가의 수를 조금 더 줄인 대신에 좀 더 임팩트 있는 그리고 주제가 더 강조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비엔날레가 바뀌고 있어요. 행사 개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중심이 되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활용하는 시도를 했는데 2016년에는 옛 고려제강의 수영구 공장을 개조한 F1963이라는 문화시설을 선보이면서 부산 비엔날레가 지역적 유휴시설을 활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F1963은 지금도 부산에 내려가면 국제갤러리도 있고 현대자동차 모터스튜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곳으로 활용이 되는데 고려제강이 예전에 와이어 작업을 하던 그 공장 자리를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거칠고 날것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예술의 기운을 북돋우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산 비엔날레는 지역적, 장소적 확장을 많이 모색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만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별한 곳을 또 보여줌으로써 부산이라는 지역성을 각인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다시 이제 이번 부산 비엔날레로 가면은 부산 현대미술관이 이제 주 무대가 됩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부산 을숙도와 가까운 그러니까 자연과 아주 가까운 미술관의 운영 철학도 생태, 친환경과 아주 가까운 그런 곳인데 부산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성 1918이라는 곳에서도 전시가 열리는데요. 한성 1918은 1918년에 처음 만들어진 한성은행 부산지점 건물이 근대 유적 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곳이 이번에 전시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부산시 원도심의 옛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초량제라는 양옥 가옥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크루즈에서 열리는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있대요. 아무래도 부산은 바다를 맞닿아 있는 곳이고 배나 크루즈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확실히 매력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9월 1일부터 미술여행 주간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나 공항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도슨트 프로그램을 곳곳에 많이 제공을 하면서 대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미술 체험을 지방 곳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배치한 게 특징입니다. 9월 1일에 미술여행 주간이 시작되면 2, 3, 4, 5, 6, 7, 8 일주일 동안은 서울 아트위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큼직큼직한 예술 행사들이 다 열리는 이 주간을 그냥 서울 아트위크로 통칭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번에 제일 획기적인 거는 버스가 돌아다닙니다. 서울 아트위크를 특화된 버스가 이를테면 한남동 투어 셔틀버스는 삼청동에 있는 미술관과 한남동에 있는 여러 갤러리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편도 잘 모르겠고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하철을 타야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셔틀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탁탁 효율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 서울시 아트위크의 이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이 서울 아트위크 때 버스를 운행하는 거는 작년에도 검토됐던 사안이긴 한데 서울시가 참여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버스를 제공하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겠네. 이제 서울 아트위크의 하이라이트,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뭐 핵심 행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아트페어에서 이렇게 상업적 거래 행사가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뭐 사실이니까. 프리즈 서울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뭐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다 몰려오는 자리이고 거의 아시아권에 있는 주요 컬렉터들까지도 다 서울로 몰려드는 그야말로 핫시즌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9월 4일 개막하는 키아프 서울. 키아프 서울은 프리즈보다 하루 더 길게 9월 8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삼성동 코엑스 가서 프리즈와 키아프만 쭉 둘러보면 다양한 주요 갤러리들의 경향을 다 알 수가 있고요. 페어마다 또 특별전이 준비가 되고 또 특별 토크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경우에 그 관심의 깊이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즈와 키아프 기간을 겨냥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열리는데 세계 최정상 갤러리인 가고시안 갤러리가 한국에서 처음 전시를 엽니다. 서울의 용산구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내에 팝업 전시장을 열어서 가고시안이 국내 처음 전시를 여는 것도 상당한 관심거리고요. 이 기간에 주요 경매 회사들도 전시를 개최합니다. 세계 3대 경매 회사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그 중에서 필립스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종로구에 있는 송원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엽니다. 주요한 근현대 대작들,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이나 다른 작가의 누드 크로키 같은 이런 여러 작품들 다양하게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송원 아트센터에서 열리고요. 또 하나는 난 이거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장 프랑수와 피노 회장님의 피노 컬렉션을 송은 아트센터, 송은에서 개최하는데 송은에서는 2011년에 피노 컬렉션 전시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피노라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첫 손가락, 아니 좀 그런가?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탁월한 컬렉터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이미 피노 컬렉션 미술관을 두고 있기도 하고 베니스 비엔날레 갈 때마다 늘 우리가 관심 가져서 찾아가는 피노 컬렉션에도 전시 공간이 두 곳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현대미술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거든요. 피노 컬렉션 전시는 이 피노가 그 사람 특유의 그 안목으로 어떤 작가들을 선택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모읍니다. 이 전시는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방대한 컬렉션 중에서도 특별히 포트레이트, 초상화를 주제로 해서 전시가 열리는데 피노 회장님은 이제 좀 연로하셔서 못 오실 것 같지만 피노 컬렉션을 만들어가는 주요 디렉터들도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서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대미는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엔날레 중에 하나가 됐는데 광주 비엔날레는 1995년에 처음 시작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비엔날레인데 올해가 30주년입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좀 넉넉하게 개최됩니다. 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열린 마당에 에서 공연했던 게 이 판소리의 특징이잖아요. 이 판소리라는 공유하는 예술, 그러면서 공유하는 공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시대의 화두들을 같이 얘기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광주 비엔날레를 시작하게 됩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을 비롯해서 광주 곳곳에 대인시장 같은 여러 군데를 활용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광주에 국가별 파빌리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파빌리온이 번역을 하면 정자라는 그런 뜻인데 국가관을 얘기할 때 코리아 파빌리온 이렇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빌리온을 각각 조성을 해서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던 분들이 광주 전역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기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를 가실 때는 비엔날레 전시 본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파빌리온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그 재미가 꿀입니다. 9월, 전면 9월이 다가오고 9월이 닥쳐서 지금 어디를 갈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합시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안에서 아시아프는 이제 지금 한창 시작해서 8월 25일까지 열리고 8월 17일에 개막하는 부산 비엔날레,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술 여행 주간, 9월 2일부터 또 일주일간 시작되는 서울 아트위크, 9월 4일부터는 프리즈 서울 7일까지 열리고 또 9월 4일부터는 키아프 서울 8일까지 열리고 7일에는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을 합니다. 이들 행사 곳곳에 많은 분들이 한국을 찾아오실 예정이니까 그분들도 보고 또 한국에서 우리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피노 컬렉션 전시, 그리고 필립스가 기획한 전시들도 있고요. 가고시안의 첫 한국 팝업 전시도 기대를 모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세요.